대구 광역시 중구의 맞춤 구두 전문 매장. 다양한 색깔과 디자인의 구두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발이 편한 것은 물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신발을 신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맞춤 구두를 많이 신는다고 합니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염색을 좀 들어가서 축구 선수를 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발 모양이 남들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른발이 남들이랑 좀 달라서 좀 더 발등도 높고 폭도 넓고 이래서 기성화를 여러 이제 브랜드나 여러 종류나 이렇게 신어봤는데 꼭 딱 맞다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그냥 그 신발에 제 발을 맞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냥 제 발에 신발을 맞춰서 한번 신어보려고. 편한 구두를 만들기 위해선 정확한 사이즈 체크가 필수라는군요. 왼발 255, 255, 258입니다. 258. 258이라는 치수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아무래도 그 미세한 차이까지 다 측정을 해서 고객님의 발에 정확한 구두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자세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뿐만이 아니라 발 볼과 모양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수치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4분의 4인치. 고객님들마다 복숭아뼈 위치도 틀리고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구두가 나와서 이제 발이 편하게끔 제작 기간은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나오는 대로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의 구두 제작 공장. 작업장 안은 요란한 기계 소리가 나는 와중에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모두들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신발 맞춤, 구두 공장입니다. 맞춤 구두 공장. 맞춤.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작업이 어떤 작업이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패턴 작업인데요. 그게 이제 쉽게 해서 본 뜬다는 얘기예요. 패턴은 주문 들어온 신발의 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경력 50년이 넘는 장인답게 거침없이 도안을 그려냅니다. 그리고는 가죽칼을 이용해 쓱쓱 잘라내는데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가죽칼이 가위보다 섬세하기 때문에 주로 가죽칼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패턴이 그 구두의 모양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이제 이 모양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안쪽. 이게 안쪽 표시입니다. 이렇게. 이번엔 주문 들어온 가죽을 고르는 작업자. 다 소가죽이죠. 원단은 아무래도 좀 고급 가죽이고요. 이 짝 있는 것은 좀 원단보다는 좀 한 단계 밑에 좀 부드럽게. 원단을 골라 작업대에 피고는 방금 그린 패턴으로 재단을 시작하는데요. 재단이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가죽의 결과 특성을 알고 손실은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하네요. 순식간에 재단을 마치고 다음 작업자에게 전달합니다. 자, 카피 잘 부탁합니다. 가피 만드는 작업이에요. 바피가 뭐예요? 신발 위에 거 있잖아요. 신발 위에 만드는. 가피는 재단된 외피와 내피를 이어붙여 신발의 형태를 만드는 작업으로 창을 붙이지 않은 신발의 윗부분을 만드는 모든 작업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신발 외형의 모양을 내는 작업도 모두 가피 전문가가 맡아 하는 일입니다. 도구가 되게 오래돼 보여요. 그럼요. 거의 구두일 하면서부터 쓴 건데요. 구두일 하면서부터요? 예. 시작하면서부터 쓴 거예요. 1988 서울올림픽 때 했습니다. 88년도부터요? 예.
이 도구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요? 손에 익은 도구가 편해 가지고 있던 세월이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이 도구가 선생님한테 되게 소중한 거겠네요, 그러면. 예, 이게 다 먹고 살게 해주는 거니까요. 구두를 만드는 일은 과정마다 녹록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을 배우는 데에만도 수년이 걸린다는데요. 그래서 맞춤 신발 공장에 있는 작업자들의 평균 경력이 30년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30년째 가피를 만들어 오고 있지만 재봉틀 앞에선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워야 실수를 안 한다고 하네요. 시험 내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신발이 만들어지잖아요. 미싱 안 하면 신발이 안 되잖아요. 가늘기를 해야 신발이 되고. 네, 잘 된 겁니다. 이게 완성된 겁니다, 이제. 친구 샘플하고 신발하고 똑같이 완성된 겁니다. 사진하고. 이제 가피 작업이 끝났습니다. 또 다른 작업자가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가피를 여기다가 얹혀가지고 신발 만드는 그런 모형, 발 모양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본 따가지고 만든 모형입니다. 라스트. 라스트라고 불리는 족형은 신발을 만들 때 모양을 잡아주는 틀이라고 하는군요. 이번엔 완성된 가피를 족형에 감싸고 신발의 형태를 만들어 창과 굽을 붙이는 저부 작업인데요. 저부 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뭘까요? 군살이 있다든가 이제 남아돈다든가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골에다가 바짝 당겨줘야만이 그 치수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바짝 당겨야 됩니다. 작업하는 내내 두꺼운 가죽을 힘껏 잡아당기고 셀 수 없이 많은 못을 받고 망치질을 해야 하는 저부 작업은 손가락 마디마디부터 손목, 어깨까지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힘든 작업입니다. 구두를 만드는 일은 기술도 필요하지만 체력적으로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장갑을 끼면 손이 무뎌져 구두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망치와 날카로운 구두칼을 많이 쓰는 작업이지만 맨손으로 할 때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워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신발의 형태를 만드는 1차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밑창을 달기 전 구두에 작업자가 갑자기 색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완성 직전인 구두에 다시 색을 칠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염료라는 거예요. 염료. 이제 손님이 이제 원하는 색깔을 이 염료로 이제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 내가 원하는 그 때깔 그 빛이 나오니까 색깔이. 염료를 칠한 것이 확실히 깊은 색이 나는군요. 이번엔 라인을 따라 부분적으로 조금 진한 포인트 색을 칠해 염색을 마무리합니다. 칠하기 전 가죽 색깔보다 훨씬 깊이 있고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색이 변해가는 게 참 예쁘네요. 예, 그 맛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17살에 이걸 배웠으니까 50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토록 고되고 힘든 일을 50년 넘게 하면 지칠만도 한데 지금도 구두 만드는 일이 좋다는 작업자. 근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구두일 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요, 이게 구두가 매력있고 참 재밌어요. 아직도 작업자는 항상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하기 시작한 것이 이 파티나 염색이라고 불리는 후염색입니다. 이렇게 생지 가죽에 전체적인 염색을 하는 것은 좀 전 작업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합니다. 부위 따라서 강약 조절을 해줘야 돼요. 부위 따라서. 앞에 오고 뒤에는 진하게. 이제 염색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강내는 작업 남았어. 광을 내는 작업은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앞치마와 마스크까지 꼼꼼히 준비합니다. 연마자를 묻힌 바퀴가 회전하면서 구두에 모공을 메우고 표면에 광택이 나게 하는 작업인데요. 적당한 색을 맞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숙련된 베테랑이 아니면 하기 힘든 작업이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광내는 작업까지 끝이 났습니다. 카피하는 작업은 다 끝나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 저부가 창만 붙이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